빨리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TV와 핸드폰을 동시에 하고 싶다. 물론 아빠가 있을 땐 둘 다 못하고 핸드폰만 할 수 있다. 거기에 수면 바지와 수면 양말까지 신으면 내가 원하던 겨울방학이 된다. 아, 빨리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5학년생의 일기였는데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 창가로 밤새 쌓인 눈을 바라볼 때, 캐롤을 들으며 트리를 꾸밀 때, 외출했다가 집 현관에 들어선 순간 느끼는 집안의 온기,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책 보며 귤 까먹기. 이번 겨울엔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쓴 일기가 있다면 다시 꺼내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었는지,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혹시 잊고 지냈거나 벌써 자괴감이 밀려온다면 포기 말고 이번 한 달은 그 꿈을 위한 시간을 보내봐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달이 지난 시간들을 빛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참 좋은 지금 쌤톡 12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었나요? 저의 이야기를. 네네.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제가 바로 질문 들어가거든요. 네. 일기 보고 내일긴 줄 알았어. 아, 방학이 진짜. 기다려져.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그쵸. 더워져도 기다려지고. 추워져도 기다리고. 그냥 방학이라서 네. 기다려지고. 작두님 아들 일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분들 자기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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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재우고 오셨나요? 네, 제가 푹 자고. 오늘 피부가 좋으시나요? 아, 예, 제가 네. 좀 잤습니다. 역시. 네. 안녕하세요. 썰매 대신 작두를 타는, 아니구나. 작두 대신 썰매를 타고 싶은 김작두입니다. 아, 겨울에는 역시 썰매죠. 네. 공포영화 아니에요, 그거? 작두 타고 있는 그렇죠. 사이로. 예, 있는 사이로 뒤집으면 됩니다. 작두를 작두로 타고. 썰매를 타고. 예, 좋네요. 애들이 막 비명소리 지르고.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도 따끈따끈하게 데피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싶은 저는 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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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제 겨울이고 12월이 왔어요. 그렇죠. 네. 안 올 것 같던. 아, 약간, 나이가. 그렇죠. 이제 50줄에 네. 접어드시니까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습니다. 무릎도 지금 저리고. 무릎 네. 진짜 저립니다. 진짜 50년 반백세인데. 반백인데, 이거 이제 어째야 되나. 하지만 겨울에는 또 진짜 기쁨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읽어드린 그 일기가 저희 반 남학생 일기예요. 남학생 일기예요? 네, 네. 여학생인 줄 알았어. 그쵸. 수면 양말과 네. 수면 바지. 네. 거기서 제가 빵 터졌다는. 그거 입고 등교하는 녀석도 있었어요. 최근에 한 뭐죠? 2명 정도 아, 교감 선생님이 큰일 났다면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수면 바지를 입고 왔다. 어머. 아니,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 와서 갈아입는 애 있어요. 수면 바지로.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등교할 때 입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치마 아, 안에다가 대박.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좀 일치월장에 저는 치마 안에다가 수면 그렇죠. 바지는 안 입고 체육복 바지 입었거든요. 그건 흔한 네, 패션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근데 수면 바지로 업그레이드 됐군요. 근데 위생상 좋지 않아요. 네. 그다 끌고 다니는. 그거 다 끌고 다니니까. 그렇죠. 개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자제를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는 그 동네. 개똥이 많군요. 그럼요. 저 시골 소똥보단 낫죠. 진짜. 자, 기다려지는 겨울의 기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니 해도 눈사람 아니겠습니까? 오. 아직 낭만이 좀 살아있는데요. 그럼요. 어. 눈사람을 만드는 기쁨도 있지만 또 눈사람을 날라차기로 눈사람의 머리통을 날려보낼 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밤사이 그럼요. 가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날라차기를
예, 그 동네의 주범은 이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디오니소스적인 그렇죠. 욕망. 디오니소스가 왜 나와, 눈사람이랑.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 걱정하실까봐 말 안 하려다가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지 않겠습니까? 왜 입원하셨어요? 레미콘이 후방 추돌을 해가지고 2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네.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거쳐왔습니다, 저를. 얘기해 주시죠. 헤겔, 쇼펜하우어, 그리고 최근에 니체까지 네. 네, 지나가셨어요. 그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었더라? 죽었죠. 좋은 사람들이죠. 뭘 하시던가요? 어서 와. 아이고, 여기는 처음이지. 애썼다. 그래서 애썼다. 넌 아직 이제- 때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약간 목이 좀 아파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그쵸. 오래 간다고 하던데. 오래 간대요. 많이 오래 그래서 가죠. 설거지를 하거나 책을 음. 읽고 나면 목이 좀 아파요. 조금만 숙여도. 예, 숙이고 어. 있는 상태가 좀 지속되면 목 어. 뒤쪽이 뻐근해지고 내 목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고정된 자세를 오래 취하시면 더 예, 힘들어지신다는 지금 이 거죠. 스튜디오 아주 죽음의 어떤 그런 풍경이죠. 예. 앉아 있어야만 되니까. 예. 그렇죠. 어머나. 곧 이제 하차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위로금 걷어주시고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금 받는 대로 나가시는 걸로.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기쁨을 기다려져요? 겨울? 겨울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눈밖에 없는 상상의 빈곤인가 봐요. 그렇죠. 네. 항상 난감해 하시는 우리 정말 작두님.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난 되게 항상 힘들어. 겨울 하면 왕국 아닌가요? 왕국. 진짜 이 애아빠들이 어. 정말. 일단 방학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방학. 방학.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 옛날에 이제 겨울 같은데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따스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 그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만화책 보던. 그럼 엄마는 등짝 맞지 않나요?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뜨거운 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나름 귀하게 먹어요.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등짝을 맞진 않으셨다는. 예, 앞쪽으로 맞았죠. 애를 그냥. 영존세. 주로 타격 부위, 쉬운 타격 부위를 명치 뭐 이런 데 그렇죠. 맞는 거 아니야? 예. 어려운 등짝을 안 이용하시고 그렇죠. 예. 타격하기 좋은 부위들로 맞죠 주로. 빨수님은? 저는 어쨌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건 눈이니까 이 눈이 소복이 쌓인 데를 혼자 거닐 때 그 뽀드득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 쌤톡 식구들은 아직 때묻지 않았어요. 보통 어른들은 눈 하면은 다 욕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막히겠다부터 해서. 욕도 하죠. 욕도 하고, 예. 하지만 좋기도 욕할 건 하고. 하죠. 예. 요거 방송 끝나면 할 거예요. 예. 지금 해요? 근데 눈 오면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건 강아지랑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건 불변하는 거죠? 네네. 예. 네. 쌤톡 식구들도 다른 청취자분들도요, 눈 함께 하면서 또 즐거운 겨울 보내시길 바라며, 또 첫 코너 시작하죠. 쌤들에게 물어봐. 자, 이번에는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주셨는데요, 혁신학교 이야기예요. 혁신학교는 왠지 완벽할 것 같고 행복만 존재할 것 같죠? 하지만 또 나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차 교사입니다. 오랜만에 고학년을 맡게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교감을 하며 한 해 살이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서 예산으로 강사를 투입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재미나게 했던 수업 시간이 강사 수업으로 대체되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체육 1시간, 오카리나 강사가 음악 1시간, 국악 강사가 음악 1시간을 가져가고 1학기엔 보건 수업 17시간, 2학기엔 무용 수업 17시간이 들어왔어요. 결국 저는 국어, 사회, 수학 같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과목만 맡게 됐고요. 그런데 스포츠 스태킹, 세계 시민교육, 금융교육, 저작권교육 등등 한두 시간짜리 외부 수업까지 들어오면 결국 제 시간표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우유우유. 수업 진도는 물론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절기교육이나 프로젝트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 강도가 낮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강사 수업은 임장을 해야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쓸데없는 걸 가르치느라 정작 재미있는 수업이나 제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제가 즐거움을 잃으니 학생들도 힘들어하고요. 수업이 많다고 해서 강사 수업을 남용하는 건 교사의 기반을 흔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강사 수업으로 스트레스 받는 나 비정상인가요? 쌤톡 식구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네. 참 힘드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활용하는데 그렇죠. 강사를 활용하다 보지 막상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네. 비극인 거죠. 또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까 국어, 영어, 수학은 아이들이 조금은 지루해야 할 수 있는 수업이다. 하지만 그 이외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로 하여금 또 회복의 시간도 있다는 걸 네네.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국어, 영어, 수학만 수업하실 때는 더 힘들어지셨다는 약간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 수업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받기보다는 뭔가 내가 중요한 걸 놓치거나 뺏긴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갖는 느낌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시나 봐요. 근데 사실 이게 혁신학교 시작할 때 되면 선생님들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의 의견이 일단은 많이 수용되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만약에 이분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년은 다 같지 않을까요? 다 같은데 이제 이분 같은 네네. 경우에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이 일단 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강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저는 충분한 논의가 좀 더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해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기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강사 수업 자체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약이냐, 네. 독이냐. 약이냐, 독이냐. 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병가 중에 강사 선생님을 썼는데 아이들이 저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빨리 와라. 조금 나이 드신 분 아니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자유학기제 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는 많은 강사 선생님이 또 오시게 돼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 아이들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좀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이게 교육의 본질에 맞나라는 또 고민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은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사를 통한 전 인격적인 이런 만남. 갑자기 제가 왜 이러죠? 되게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약간 좀 갈갈이 찢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오카리나를 잘하고 네네. 국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카리나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국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칫 질을 높은 수업을 갖다가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강사들이 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기능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루한 과목들을 맡게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요 부분들을 좀 더 재밌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회, 국수사. 국수사, 일명 국수. 국수사. 이게 이제 뭐라죠? 이거 주로 직접- 이제 주지교과. 주지교과라고 우리 그러죠. 예. 그러죠. 주지교과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런 개인적인 좀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또 그 작두님 말은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과목들을 통해 아이들 소통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면 어떠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맡겨주시고 좀 이제 문제점들을 좀 이제 계속 체크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카리나를 한다고 해서 다 즐거워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국악한다고 해서 다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가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음악 교육이나 이제 체육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미진하다는 걸 관찰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임장 지도가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나중에 본인이 수업 개선을 할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좀 도움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예,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면 좀 그렇고, 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좀 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강사 선생님이 저는 의아한 게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꼭 임장 지도를 필수로 한다는 것도 조금 강사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그렇죠. 문제인지 뭐 안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또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또 이게 만약에 이게 같은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아까 작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업을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요 특활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재량. 재량 요 창의적 시간을 재량 같은 학년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식 이동 수업이 될 수업하면 수도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다 까는 그러니까 거죠. 똑같은 다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선택한 거. 과목으로 내가 몰리는 거죠. 과목한 걸 가서 듣는 거죠. 강사분은 근데- 어차피 계시니까. 근데 시간표가 그렇게 근데 나오나? 여기서는 그냥 쉽지 필수로 않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 다 듣는 게 좋다라는 판단 하에 네. 그냥 아예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아. 급습식을 떼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초등이라 또 궁금한 것도 있고 중고등은 네. 중고등에서도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셔서 뭐 길게는 한 학기, 짧게는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있나요? 중고등학교도? 중학교는 뭐 이미 들어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 네. 여기서 이제 강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정한 날에. 여기야말로 선택해서 들어가서 그렇죠. 딱 배우는 그거죠. 거네요. 그리고 그 또 스포츠 시간 이제 스포츠 강사들도 이제 있죠. 아직 스포츠 예,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계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강사 너무 학교에 많이 들어오니까 강사들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이 되어 있는 네. 수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출장 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때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바꾸기가 참 어려워지는 어렵죠. 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분은 또 월급 문제도 있고 이래서 네, 시간을 네. 또 확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부분도 또 시간별 몰아주는 경우도 많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또 아까 그 강사 문제요. 임장지도와 관련된 거는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임장지도를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없는 경우, 그렇죠. 예, 없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다분히 실기 위주의 교사 강사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임장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음, 예. 그건 아마 어쩔 수 없을 네,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제 그거 완전 폭탄 맞으신 거죠. 네. 이분이 아니라 이 학교 전체 다 맞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음. 그럼 이제 수업 시수가 사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잘은 모르지만 혁신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결정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글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네.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강사를 대량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아무래도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내년쯤에는 또 개선을 좀 하셔야 개선해야 될 것 될 같아요. 상황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번에 잘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예, 그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분인데 그때 이제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구성원들에 간의 이제 소통, 그다음에 의견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내년에도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갖다 잘 체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업무 평가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이제 그 계획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차 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시행착오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좀 해두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를 계속 교실에서 이제 확인을 좀 하셔서 이렇게 자료로 좀 남겨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자료를 안 남겨놓으면은 그냥 느낌만 남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초등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혁신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요즘 혁신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제 저도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강사가 꽤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짜리도 있고 여러 시간짜리도 있는데
사실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초등은 또 이제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한 선생님이 여러 교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국어, 수학, 사회, 미술, 체육, 그다음에 도덕, 그 외에 컴퓨터, 재량까지 다 제 혼자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고등은 한 과목에 한 사람인데 이미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영어나 과학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과쌤이 이제 강사 말고 교과 선생님이 가져가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이미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예체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음악도 국악이라던가 그 외에 또 범교과나 창의적 재량으로 의무로 이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성교육이나 인권이라던가 이런 뭐 경제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너무 범위가 그러다 넓죠. 보니 이제 저희는 강사가 많이 들어오는 게 나름대로는 내용적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악 수업 들어오면 저는 같이 배우거든요, 애들이랑. 왜냐면 진짜 와서 창 하시는 분들 직접 창을 막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수업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한 학기를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그런 우쿨렐레도 배우고 하는데 그게 음악 시간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서 3시간 중에 1시간 쓰시고 이러는 거라서 그게 이제 기능만 가르친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2시간도 다르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전문성이 그렇다고 초등교사가 모든 걸 다 전문적으로 잘해야만 훌륭한 교사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어떤 전문성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좋았던 거는 그 강사분들이 수업 해주시는 시간에 제가 조금 쉰다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 준비를 할 때 전 더 많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 수학, 사회도 애들이랑 진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행복을 찾아보는 방법 또는 그 담임의 고유성을 찾아보는 방법이 어떨까. 실제로 대안학교에서는요, 더 저희보다 가르치는 과목이 적어요. 대안학교는 다 강사로 수업하시고 국어랑 수학만 가르치셔요. 그리고 오로지 생활지도와 그 아이들 발달과 관련되는 거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로 가는 방향을 대안이라고 대부분 제시하고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 지점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5년차 시라는 그 시기가 이제 교육 시작하고 이제 뭔가 나만의 어떤 뭐랄까요 교사의 색깔을 가지고 잘하고 싶은 아이들하고 거야. 해보고 싶은데 자꾸 그런 시간이 줄어들고 영역이 제한되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고민 내지는 그게 약간 좀 크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근데 앞으로 교육 활동이나 교직 기간 한참 남으셔갖고 이런 시기도 있었고 또 다른 시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여유를 가져보면 또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교사들 중에서도 되게 귀중한 인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업을 너무 뺏기기 싫어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 보기 드물어요. 아주 드문 교사입니다. 제발 뺏어가더라. 그렇죠. 내 수업 좀 뺏어가달라 이런 게 우리의 그래서 소원인데. 혁신학교로 초빙되셨나봐요. 네, 아무튼 되게 열정적인 교사라서 굉장히 지지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 마음 항상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유연성 가지고 생각해보면 더 행복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요. 다음에는 좀 더 적정한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보시면 또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이어서 학교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이지만 좋은 연수나 영화나 책을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받아보는 코너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5,000원. 누구나 아는 리스트 하나쯤은 있지 않나? 그게 뭔데? 뭔 리스트? 그 리스트? 마이 플레이리스트. 오. 네, 일단 이번에는 멀리 전남에서 마하. 사연이 또 왔어요. 이번엔 영화 추천인데요.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교사입니다. 최근에 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눈길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아니, 보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는데. 예.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종분과 영애는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여간 내용은
이 정도는 읽어볼게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영애는 죽고 종부는 살아 돌아와 할머니가 됩니다. 드라마인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전개 방식이 자연스럽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보고 나니 같은 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녀들의 삶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져 애잔하고 먹먹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이 없어서 기말고사를 보고 학생들과 시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참혹한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나보다 못한 인간 이하로 보는 편견에서 자행되는 것이니까요. 전쟁의 시대에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공감하고 싶은 분들,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과 나눠보고 싶은 분들께 강추합니다. 곧 눈이 내리겠지요? 눈 오는 날 눈길 한번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상 마이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와, 어렵게 영화였어요. 또 겨울엔 영화 보면 좋죠. 그쵸. 예. 그죠.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Put your hands up? 저희 학교에서는 전체 관람을 했습니다. 전체 관람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저희 1학년 전체다. 교실에서요? 아니요. 아니 교실에서 아니고 극장에서 상영을 했으니까. 예. 우와. 이게 이제 1학년 전체 그 자율 시간에 네. 나가서 영화를 봤어요. 우와, 계기가 있었나요? 나름. 학년 부장님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때마침 이게 이제 4월인가 몇 월 달에 이제 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러 갔었죠. 근데 아. 너무 의외였던 게 남자애들이라서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애들이 되게 열심히 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갖고 글쓰기도 하고 오. 그랬더니 글들을 상당히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볼 때 영화 보고 끝내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쯤 영화를 보고 이렇게 교육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 영화를 선택할 때 눈길을 선택했었던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뭐 재밌는 영화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고 교육적인 걸 이제 좀 연관시켜서 봤을 때 이제 주제가 되잖아요. 이게 또 좀 의미가 있다. 현재적 의미가 또 있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의 참상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의 이제 역사 내용도 또 같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오,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이게 영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너무 직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너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거부감이나 이렇게 몰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몰입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오, 공감을 한다는 거죠? 중학생 정도가 관람해도 무난한 내용들일까요? 예, 충분히 잔인한 장면들 거의 없고요.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유추나 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실제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제 가혹한 장면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있죠. 이제 그 위안부의 상황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청취자들이 그렇죠. 신비감이 또 그런 얘기야? 근데 하여간 이러면서. 보면은 볼만한 영화고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낮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배우들이 일단은 이렇게 많이 아는 배우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여기 보면 그 주인공인 종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욕 잘하는 할머니 있잖아요. 김영옥 씨. 김영옥 씨. 그리고 이제 소녀 2명은 이제 김향기라는 아역 배우죠? 김세론이라는 배우인데 얼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유명한 아역 배우예요, 둘 다. 그래서 보시면 알 것 같고 좀 찾아보니까 이나정이라고 해서 KBS에서 주로 드라마 많이 했던 감독이에요. 맞아요. 이분이 쌈마이웨이 이것도 감독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눈길과 쌈마이웨이 이러면서 근데 원래는 2부작 드라마였었어요. KBS에서 그러다 영화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원래 영화로 기획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왜 기획을 영화로 했냐 그러니까 드라마보단 영화가 훨씬 바깥에 내보이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대요. 출품하기 좋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를. 그래서 뭐 인권 영화제 같은 데도 낼 수 있고 특히 타깃을 준 거는 일본에서 상영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가 또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일단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또 영화 상영을 했고, 뭐 상하이 국제영화제 초청도 되고, 뭐 홍콩, 대만,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금계백화장이라고 하는 영화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하고, 거기서 여우주연상도 받았대요. 그리고 뭐 외국의 이탈리아상에서 영화 부문에서 또 이탈리아상을 거머쥐고 뭐 이랬다고. 이탈리아상이요? 네, 이탈리아상.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상, 한국에서 한국상 이런 건가요?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요? 67회래요. 67회. 저는 사실 이제 예고편만 좀 보고 왔는데 네. 이 영화를 사실 볼 수 있었는데 안 봤어요. 이 이제 사연을 받고 나서. 왜냐면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 그 말이 나왔더라고요. 난 한 번도 혼자라 생각해 본 적 없다. 네가 있어 나도 여태 살았지. 이게 그 명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영애와 종분이라는 두 소녀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영애가 부잣집 딸이고 종분이는 조금 가난한 너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예. 요 대사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오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그 할머니가 된 종분이 했던 대사예요, 이게.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랑 많이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예, 근데 아까 말씀처럼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학생들하고 보고 싶어요. 같이 볼만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극장가에는 개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 관람을 하게 되면 여기 그 배급사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은 단체 관람용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얼마 주고 하면은 이제 아마 상영할 수 있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런 게 예. 가능하구나. 보통 그렇게 되죠. 보통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하게 되면 그렇게 가격은 비싸진 않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 기한을 올려서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좀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여성 문제, 평화, 전쟁, 그 다음에 역사, 예, 다양한 방면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번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글쓰기 같은 거 하면은 뭐 굉장히 아이디어 많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교육적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기말고사 이후에 다들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혼돈의 학교들이? 카오스는 예.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인 거죠. 네. 역전 앞이죠. 네네. 거기서 이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 그렇죠. 맨날 뭐 이상한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 보지 말고 아니면 의미 있는 영화. 학년에서 네네. 얘기를 해서 소강당 같은 데를 가서 아예 가능하죠. 그 시간을 네네네. 2시간을 갖다가 아예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차로 네네. 2시간은 학급 시간을 갖고 2시간은 차라리 네네. 그냥 그 시간에 영화를 보고 이제 네네. 같이 연결해서 오전에 이제 네네.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생각해 볼 시간도 갖고 영화도 보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면 학년 말이 또 지루하지 않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또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혼돈의 카오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말고사 이후에 꿀팁까지 네. 나왔네요. 혹시 위안부와 관련된 영화나 뭐 소설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관련된 경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아직까지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가기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오후에 하니까 평일에는 낮이니까 거의 불가능하고 영화로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소재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전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뭐였죠? 그 할머니 나오는 영화. I Can Speak. 아 맞다. 그 영화도 사실은 그 내용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다가 알았죠. 아이캔스피크가 위안부 네. 얘기를 배경으로 한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야 이게 상업성과 나름대로 어떤 의미성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뤄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직접적으로 한 군함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위안부 문제는 아닌데 징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낮은 목소리가 원래 거의 반향을 일으켰던 예. 첫 영상이 아닌가. 그렇죠. 위안부를 다룬. 그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낮은 목소리. 변영주 변영주 감독인데 저는 감독의?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독립 영화였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주제로는 극장에서는 거의 수익률이 안 나니까 안 만들어지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성 감독이었던 변영주 감독 네. 작품이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여성 영화 그쵸, 감독들이 거의. 많죠. 맞아.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국가 문제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작년에는 귀향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귀향도 있었죠.
그 영화마다 조금 관점이나 주안점이 다른데 그렇죠. 귀향보다 더 훨씬 더 여기 주제는 조금 연대, 뭐 공감 이런 부분에 이번 눈길은 좀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고 있고요. 저는 수요 집회 옛날에 몇 번 갔었는데 관심이 좀 많아서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방학 때밖에 못 가니까 막 다다다다 떨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막 집회하는데 그때 선수 할머니들이 고맙다 그러면서 양말을 수면 양말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아, 또 그 수면 양말이 거기 그러니까 나오는 여기서 나. 근데 그게 지금도 있는데 그냥 좀 그게 의미 있게 네. 그 선물이 간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시고 나서 또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감독이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연대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할머님들도 만나보고 수요 집회도 참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 감독이. 그래서 할머니들께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였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 어떤 마음으로, 왜냐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함께 버티고 있던 동료들 때문에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주로 뭐 일본에게 우리가 당했다 이런 데에만 주안점이 있으면 왠지 일본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그 베트남 여성들을 많이 강간했었던 그런 실제 피해 여성들을 만나서 손을 잡으면서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얘기를 또 전해 들었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는 어떤 폭력들, 특히 요즘 뭐 난민 소녀들의 또 인신매매 문제가 되게 또 문제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약자들의 연대를 좀 전달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감독이 했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과 얘기 나눌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국제사회적으로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IS 쪽에서 관련된 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해서 가장 손쉬운 희생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은 여성의 문제가 좀 더 전 세계화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한반도가 갖고 있는 좀 요즘에 이제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연관시키면 또 평화 교육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고 또 같이 공감하고 또 함께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싸우기까지. 그럼요. 아까 싸워야죠. 나보다 무섭습니다. 싸워야 돼. 다 나와. 자, 더 하실 얘기 있으신 분 발 들어주세요. 되게 없으시죠? 어렵네요. 네. 어렵죠. 자, 그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사연 주신 두 분께 제가 따뜻한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리고요. 기프트콘이 따뜻합니다. 어이구. 네, 또 새로 사연 주실 분들은 페이스북 쌤톡, 다음.net, 쌤톡, 또는 나무비어 카톡 아이디로 주시면 저희가 사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운로드 받기에서 들어주시고요. 예, 별표 뿅뿅 좀 눌러주시면 뿅뿅 하트 좋아요. 네, 별표는 또 뭐야? 별풍선 아닙니다. 별풍선 아니고요. 하트입니다. 하트 뿅뿅. 모든 에피소드에 누르실 수 있거든요. 예, 뿅뿅뿅뿅뿅뿅뿅 뾰로뿅뿅. 절대 강요 아니고 권유. 그럼 여기까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t a church rummage sale, and with a mean sewing machine and miles of thread, we sewed the day